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고 반찬이 없어서 밥은 못 먹고 참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아우 배고파. 아유 배고파. 이렇게 따뜻하니 고슬고슬한 맛있는 밥 한 공기는 있는데 반찬이 없어서 그게 없어서 밥을 못 먹는 이게 말이 됩니까? 제 밥도둑 못 보셨나요? 아우 밥도둑을 찾아야 되는데 어머니 잠깐만요. 아유 제가 다른 게 아니라 오늘 하루 종일 이 맛있는 밥 한 공을 들고 다니면서 하루 종일 쫄쫄 굶었어요. 왠지 아세요? 밥도둑을 찾아야 돼. 밥도둑이 어딘지 모르겠네. 밥도둑? 예. 따라온나? 어디 가는데요? 따라와라. 어디 가요? 따라온나? 어. 따라와라. 예. 이 김치가 밥도둑 아이가? 맞네. 김치가 밥도둑이지. 한국 밥상에서 빠지지 않은 반찬 중에 하나 김치.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진짜 맛있는 김치는 도대체 어디 있는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이하여 김치 맛집을 찾아서 떠나봅니다. 밥도둑을 찾아 도착한 이곳은 이른 아침부터 가게를 찾은 손님들과 많은 종류의 김치들 직접 눈앞에서 만들고 판매까지 분위기가 사계절 내내 김장철입니다. 밥도둑 찾았다. 야, 이 밥도둑 찾으려고 오늘 하루 종일 고생한 거 생각하면 정말 억울해 죽겠네 진짜. 자, 야, 허리가 아삭아삭하네. 기가 막히네. 요거는 그냥 김치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밥하고 같이 먹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밥 한 공기도 못 먹었거든요. 한 숟갈 떠야 되겠다. 얼마나 어머니 맛있다. 아이고 손도 크시네. 야. 야, 밥도둑 맞네. 밥도둑 맞네. 오늘 한 끼도 못 먹었어요, 어머니. 그냥. 많이 먹어라. 아이고, 이제 사람 살 것 같다. 아까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야, 개눈 감추듯이 밥하고 뚝딱 해버렸네. 이제 막 배도 부르니, 잠이나서 자러 가야겠다. 어머니 잘 먹었습니다. 수고하시고. 다음에 또 놀러 올게요. 예? 안 되지. 김치 밥값을 하고 가야지. 밥을 한 그릇 먹고. 다음에 김치 사러 오면 되잖아요. 안 돼. 오늘 그러면 제가 몸으로 때워야 돼요? 몸으로 떼어야지. 앞치마 입어. 이럴 줄 알았어, 정말. 자, 김치의 생명. 먼저 양념장을 만들어 봅니다. 홍고추와 양파, 마늘, 생강부터 각종 과일까지 갈아주고 여기에 고춧가루와 8가지 천연 재료를 우린 국수를 부어주는데요. 새우, 멸치, 진저 3가지 젓갈과 찹쌀풀을 넣고 잘 섞으면 기가 막힌 양념장이 완성됩니다. 옷이 날개네, 옷이 날개야. 이제 자세가 좀 나오죠? 너무 예쁘네. 이렇게 잘 나올지 몰랐네. 잘 어울리시다. 네. 그나저나, 어머니 장사하신 지는 몇 년 되신 거예요? 한 30년 됐어요. 30년이 되신 거예요? 네. 그럼 옆에 계신 분은 누군데요? 우리 딸이에요. 따님이에요? 네. 근데 왜 김치를 계속 이렇게 거듭하고 장사하시는 거예요? 손님들이 김치 맛있다고 자꾸 이렇게 찾아주시니까 네. 제가 그거를 그만 못 두고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뭐부터 해볼까요? 김치 칠해야지요. 김치를 치려야 된다? 김치 치려는 거야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양념만 쭉쭉 바르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근데 대충 발라도 되죠. 안에 들어가면 시끄러워. 그럼 맛없어. 그래요? 네. 그러면 하나하나 이렇게. 이렇게. 그래가지고 김치 담겼나? 그럼 우리가 사투리도 각 지방마다 다 있듯이 경상도 김치는 다른 지방의 김치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젓갈 쓰는 게 일단은 제일 다르고요. 예. 경상도에서 멸치를 주로 멸치젓, 액젓, 새우젓 3가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양념을 찌대고 나서 어서 이거 보관하는 방법이라 이거 통에 넣을 때 어떻게 넣어야 돼요? 예쁘게 싸야 돼요. 애기 포대기 싸야지. 이렇게 포대에 싸듯이? 이렇게. 이렇게 처음에는 조금 어려웠고 감싸야 되네. 이렇게 따주세요. 딱 이거 차이가 나네. 네. 딸이 잘해. 잘하네. 그럼 하루에. 빨리 하세요. 이야기만 하지 말고. 바빠가지고 보세요. 얼마나 바쁜데. 그래요. 요거 예쁘게 사보세요. 조금만 천천히 커피라도 한 잔 먹죠. 김치도 안 치대고 무슨 커피를 먹어요. 커피 먹을 시간도 아주 아이고 이거 언제 다 할 건데. 이거 완전 노동 착취다 이건 진짜. 아이고
다음은 아삭하고 시원한 총각김치 꿀팁 알려드립니다. 매실액, 새우젓, 고춧가루 준비하고 고운 고춧가루를 솔솔솔 뿌려 옷을 입힌 뒤 조심조심 버무려 줍니다. 자, 새우. 여기에 새우젓과 매실액 넣어주면 감칠맛은 보너스. 마무리는 기본 양념장과 버무려 주는데요. 기가 막힌 총각김치가 완성이 됩니다. 잡숴보려고. 이제 가을 무는 인삼이란 말 있잖아요. 맞아요. 하나만 먹어볼게요. 그럼 잡숴봤어 그러면. 맛있죠. 맛이 어때요? 야, 이게 양념도 맛있지만 무가 달다. 제가 만든 총각김치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죠. 요즘 한창 제철인 갓김치를 만들어 보는데요. 양념이네. 이 양념 뭐죠? 수상합니다. 네, 무슨 양념 들어가요? 이거는 가르쳐주면 안 되지. 우리만의 비법이. 아, 또 비법이 있구나. 그럼 이게 갓김치, 여수 돌산 갓김치예요? 네. 맛을 봐야 돼. 맛이 어때요? 어우, 써. 핫소지야. 오, 쓰다. 갓김치는 양념을 살살 치대는 것이 중요한데요. 갓의 풋내 방지 때문. 그나저나 쓰고 매운 맛을 잡을 수 있을까요? 아, 좋다. 맛이 어때? 처음에 양념 바르기 전에 하고 맛이 확 달라져 버렸네. 아까는 그냥 마냥 씁고 약간 좀 맵다는 생각이 그 맛이 있었는데, 그런 맛이 없지. 지금은 맛있네. 한 가지 오면 좀 아쉬운 게 있다. 생각나는 게 있어. 묵은지가 없네. 아무리 봐도. 지금 철이 언젠데. 지금 없어 우리 집에. 김치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묵은지 여기 없어요? 네. 아, 그러면 제가 일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오늘 묵은지를 찾으러 가야 돼, 지금. 예. 아주 건강하시고, 어머니. 김치 맛있게 담그시고. 안 되지 그럼. 왜요? 가야 돼요. 진정한 김치의 맛은 묵은지. 엄마의 손맛이 깃든 그곳으로 길을 떠나는데요. 냄새가. 아, 친숙한 냄새가 난다. 제가 지금 묵은지를 찾고 있거든요. 네네네. 여기 묵은지가 있나요? 아유, 그거 말하면 잔소리죠. 저희 집 묵은지 천국입니다. 아, 묵은지 천국에. 와, 잘 찾아왔다. 그러면 묵은지 어디 있어요? 그럼 냉장고에 있나요? 냉장고, 작은 냉장고에 있을 수가 있나요? 그럼요. 저희들 보물창고를 소개해 드릴게요. 따라오세요. 묵은지가 이제 보물 창고가 네네. 있다는 거예요? 묵은지 천국의 보물 창고라. 이게 뭐야? 이게 김치 숙성 창고입니다. 우와. 자, 이곳은 김치 숙성 창고. 스케일이 남다른 묵은지 보물 창고인데요. 그 양도 어마어마합니다. 빛깔이 지금. 예. 이게 얼마 된 김치예요, 지금? 이게 11개월 채된 김치입니다. 11개월. 11개월 돼도 이렇게 아삭거리죠. 아니, 그 지금 이렇게 자르는데 소리가 나죠? 싹싹싹 네. 소리가 나버리네요. 하나 더 드셔보세요. 그렇게 짧지 않을 겁니다. 밥하고 먹으면 너무 맛있겠는데? 그렇죠. 묵은지가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묵은지의 변신, 그 비법은 이곳 조리실에서 시작이 됩니다. 김치찜을 만들기 위해 여기저기 큰 냄비에 신선한 돼지 앞다리살을 바닥에 깔고 그 위에 묵은지를 올려주는데요. 냄비 하나당 16인분. 네. 또 하나의 비법, 진한 사골 육수를 부어주는데요. 깊은 맛이 지금 또 완성되죠. 옆에 있는 냄비들 그럼 다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숙성하는 또 과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김치만 숙성하는 게 아니고 네. 찜을 찐 다음에도 한 2, 3일 정도의 숙성 또 과정을 또 거칩니다. 아니, 근데 찜을 했는데 왜 또 숙성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했을 때보다도 이제 숙성을 갖다 해놓으면 네. 더 양념이 김치 속에 더 빼어들어가지고 훨씬 더 깊은 맛을. 김치는 과학이네. 네, 그렇죠. 와, 요리는 정성이고. 손님상에 나가기 전 조리와 숙성이 마무리된 모습입니다. 아, 야, 기가 막히다. 이거는 끓이지 않아도 그냥 먹고 싶네. 우와, 빛깔 보소. 자고로 음식에 타협은 없다. 최고의 맛을 위해 손님상에 나가기 이틀 전부터 조리해 저온 숙성하는 것이 이곳의 비법. 기본 6개월 이상 된 묵은지만 사용하는 이곳은 조리가 끝난 후 음식은 2층에서 배식을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팔팔 끓인 찜과 찌개의 맛이 궁금합니다. 점심시간 자리는 만석, 체면은 사치겠죠. 여기저기 단골의 포스가 느껴집니다. 야, 여기는 정말 제대로 드신다. 자주 오세요, 여기는? 아, 여기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올 정도로. 일주일에 한 번씩? 예.
이 가게에 자주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 학생이니까 돈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 또 밥이랑 이게 라면 사이면 무한 리필이니까 예, 자주 올 수밖에 없죠. 예. 네. 김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김치 없으면 밥 먹는데. 네. 근데 요즘 집에서 김장을 해도 그렇고 이런 김치 맛이 안 나요. 그래서 이 집 김치가 정말 그 맛에 와요. 야, 드디어 언제 묵은지를 만나네요. 제가 이 묵은지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발품을 팔았는지 모르겠어요. 국물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 이 친구는 평소에 희노애락을 같이 해야 될 친구들이네. 김치가 제대로 숙성되지 않으면은 네. 배추에 풋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치를 숙성하고 또 제조가 완성된 단계에서도 이틀 이상을 숙성시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 김치찜이잖아요. 네. 김치찜은 뭐 뭐니 해도 그냥 흰쌀밥에 싹 올려서 한번 먹어봐야 되잖아요. 네, 제가 예. 맛있게 먹는 방법 어떻게 뭐 가장 맛있을까요? 김치 한 조각을 넣습니다. 김치 하나를 요렇게 얹으세요. 예. 그 위에다가 고기 한 점 올리시고 도톰한 고기 올리고 그다음에 김을 한 점 올리세요. 김 올리고 제일 맛있게 먹는 그렇죠. 방법이에요. 아, 네. 제가 입이 작아서 이게 다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고기가 굉장히 연하고 담백함이 쫙 퍼지고 육즙이 쫙 나옵니다. 참치 같은 맛을 느끼지 네. 않습니까? 고기가. 거기다가 이 묵은지 김치가 저는 그냥 물컹물컹할 줄 알았는데 아삭아삭하니. 아니 정말 맛도 맛이고 영양도 영양이고 참 어떻게 보면 서민 음식인데 저는 정말 그렇거든요. 이런 음식 하나 잘 먹고 나면은 몸이 개운하고 모든 잔병치레가 다 그냥 다 날아간 것처럼 네. 그 보약 같아요, 보약. 앞으로도 맛있게 음식들 책임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우리네 밥상에서 빠지지 않은 김치. 어떤 반찬도 부럽지 않은 최고의 음식이기에 겨울철이 다가오면 열일 제치고 김장부터 하시죠. 이제 멀리서 밥도둑 찾지 말고 올 겨울에는 김치 맛집으로 따뜻하고 소박한 김치의 맛을 찾아 떠나시는 건 어떠신가요? 보기만 해도 새콤달콤 제철 맞은 국민과일 사과. 사과하면 또 청송? 청송하면 사과 아니겠어요? 사과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7년 연속 경상북도 최우수 축제로 선정된 이곳. 흥이 있고 사람 냄새가 있고 사과 향기가 솔솔 풍겨오는 2019 청송 사과 축제. 산속 앞에 청송에서 즐기는 황금 사과의 유혹이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찬바람이 솔솔 불어오고 거리의 색이 알록달록 바뀔 때쯤 경북 청송으로 향해야 하는 이유, 사과향에 이끌리듯 도착한 이곳은 경북 청송 사과 축제장. 청송하면 사과, 사과하면 청송. 청송 사과. 물 맑고 공기 좋기로 소문난 청송. 사과의 고장으로 유명한 경북 청송에는 새로운 별명이 있다고요? 대한민국에서 맑은 공기 측정을 했는데 우리 청송군 자연휴양림이 대한민국의 가장 깨끗한 공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송군은 산소 카페 청송군으로 도시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울창한 나무가 있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곳, 공기도 맑아 이름도 산소카페 청송. 햇살 듬뿍 머금고 자란 청송사과는 지금이 딱 제철이라죠? 특히 청송사과는 한 입 베어무는 순간 빠져드는 새콤달콤한 맛과 특유의 단단하고 아삭한 식감으로 청송을 넘어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청송은 고지대이면서도 분지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낮과 밤 기온 차이가 굉장히 심하면서 산소가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래서 청송은 말 그대로 산소 카페. 여기서 생산되는 사과는 육질이 단단하고 과즙이 많으면서도 새콤달콤한 맛이 아주 강합니다. 그러면서 전국에서 제일 맛있는 사과라고 자부를 합니다.
전국에서 제일 맛있다는 사과가 온 고을고을마다 알알이 익어가는 청송. 8개 읍면 동네 사람들 모두 헤쳐 모여. 아삭아삭 달콤한 청송사과도 축제장으로 집합. 아니 그런데 사과의 빛깔이 조금 남다르다. 우리가 고향을 그리워하듯이 옛날에 우리나라에 골드있는 사과가 있었는데 그 색깔이 또 황금색인데 지금도 우리가 고향을 그리워하듯이 옛 색깔을 자꾸 그리워하는데 이게 더 발전돼 가지고 지금은 향도 좋고 또 식감도 훨씬 좋아요. 아삭아삭하면서 그리고 단맛도 단맛과 그 향과 같이 더불었기 때문에 참 좋아요. 말 그대로 황금 사과. 노란 빛깔의 황금 사과. 그 맛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맛있어. 황금사과 최고야. 새콤하면서 뭔가 느낌이 있는 사과. 맛있어. 특히나 달콤한 맛 자랑한다는 황금 사과. 특별한 비주얼에 한 번, 아삭한 맛에 또 한 번. 황금 사과 유혹에 빠져든다 빠져들어. 준비하시고 분들경 주세요. 그렇습니다. 모름지기 축제는 신나야 하는 법. 신나는 방망이질 사과 난타가 시작됐다. 세 번째 참가했어요. 아이고 아주 즐겁고 재밌습니다. 열심히 사과를 두드리면 솔솔 퍼져나가는 사과 향기. 묵은 스트레스까지 저 멀리 날려버립니다. 스트레스 확 날아갔습니다. 직접 와서 가족들하고 해보니까 이렇게 자주 해보진 않은 이렇게 방망이 두드리는 게 너무나 재밌었고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청송 라디언 튜링 출발! 사과 향기 따라 걸어보는 라디언 티어링도 한창. 청송 구민도 청송 사과 축제를 찾은 관광객도 그야말로 청송을 온몸으로 만끽할 수 있는 2019 청송 사과 축제. 예, 원래는 우리 밤이 있는 문화 그리고 청송 사과의 진정성을 가진 축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 최고의 사과 축제를 만드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 대한민국 7년 연속 대표 브랜드 대상을 받고 있는 상품이고 이제는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로 이제는 저희들이 나갈 겁니다. 역시 청송 사과란 말이 전 국민 앞에 당당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야 이번에 이거 못 사면 의아노 이거. 맛있는 청송 사과를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득템 찬스. 깜짝 사과 경매가 열렸습니다. 최고의 청송 사과를 가지기 위한 뜨거운 경쟁이 시작됐는데요. 한치의 양보도 없는 가위바위보 대전. 너무 재밌어요. 애들 볼거리도 많고 참여할 거리도 많고 그리고 저 사과 당첨됐어요. 싱싱하고 맛있는 꿀 청송 사과 8만원짜리 45,000원에 와 좋아요. 좋지. 수많은 인파가 몰려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청송 사과 축제장.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이 사과로 하나 되는 축제인 만큼 화합의 염원을 담은 꽃줄 엮기도 축제장 한편에서 신나게 진행 중. 꽃줄 매기 하면서 너무 즐거웠고 관중들과 함께 한판 놀아는 것도 참 좋고요. 너무 행복했어요. 국내 사과 재배 면적의 10%를 차지하는 곳 청송. 껍질째 먹는 사과를 처음으로 개발한 것도 바로 여기 청송. 풍부한 과즙에 온몸이 짜릿. 새콤달콤한 맛에 눈이 번쩍. 달고 새콤하고 맛있어요. 불렀거라 제일 앞선 중이니라.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7년 연속 수상 명품 사과 청송 사과. 청송 사과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브랜드를 갖고 있고 청송 사과가 전국적으로 우수한 사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짝꿍 사과가 전국적으로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농가와 청송 사과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농업인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원사지 표시 위반자를 수배하고자 시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 검색과 우편 주문 상품이 가장 많은 사과, 청송사과의 명성인지라 청송사과를 사칭하는 가짜 청송사과도 등장했다고 하니 주의 또 주의!
북적북적 인기 넘버원 사과지 거래장터. 금이야 오기야 키운 청송 사과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곳. 사과가 좀 맛있고요. 육질이 좀 쫀쫀하고 단단해서 뭐 좀 많이 사가서 식구들하고 좀 나눠 먹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사과 고르는 꿀팁 하나 드려야죠. 색이 균일하고 상처가 없고 은은한 사과 향기가 나는 것이 최고의 사과. 뭐 고르기 어려우시면 주저없이 청송 사과를 고르면 된다나 뭐라나. 네, 축제에 와보니까 볼거리도 많고요. 사과가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서 사과도 택배로 붙였고요. 네, 내년에도 또 오고 싶습니다. 사과하면 청송, 청송하면 사과. 하루에 사과 하나면 의사가 따로 필요 없다는 말이 있죠? 아삭아삭 새콤달콤 황금 사과가 유혹하는 경북 청송. 똑 떨어진 입맛엔 국민과일 사과. 올해도 맛있는 청송 사과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 장소는 좋은데 인생샷 어떻게 찍어야 할지 몰라서 어려우셨죠? 걱정하지 마세요. 사진작가와 함께 배우는 인생샷 꿀팁, 익산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첫 번째 장소는 다양한 항아리를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과연 인생샷을 건질 수 있을까요? 인생샷 오늘 익산편 좀 힘을 좀 줬습니다. 지난주보다. 자, 오늘 멋진 사진 찍을 장비 주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근데 누구십니까? 네, 저는 사진을 찍고 있는 박경민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시구나. 네. 취미로 시작한 사진, 우연히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사진작가의 길을 걷게 된 15년 경력의 박경민 작가. 약간 염려되는 게 지난주에는 제가 그 부안 가가지고 바닷가랑 이 동굴에서 멋진 배경을 두고 사진 찍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얼핏 봤는데 그 항아리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이 항아리에서도 이 인생샷이 좀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사진은 어디서 찍냐보다는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멋진 사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산책로로 각광을 받고 있는 이곳에서 동아 씨는 과연 인생샷 고수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부안에서 찍은 사진들이거든요. 네. 저는 일단은 만족하는데 이 전문가의 시선에서 좀 어떤지 좀 한번 평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사진인데요. 바다잖아요. 그 수평선이 선 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쵸. 이 선이 머리하고 목보다는 아래쪽으로 오게. 그렇게 찍으면 어떤 효과가 있죠? 그럼 좀 더 인물이 부각되기도 하고 눈에 걸리는 불편한 점들이 삭제가 되죠. 듣고 보니까 또 그렇네. 3,500여 개가 넘는 전통 항아리로 장을 만드는 곳인데요. 장독대와 공원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 웨딩 촬영지로 주목을 받고 있는 힐링 공간입니다. 사진 초보 우리 동아 씨에게 인생샷에 대해서 쉽게 알려주기 위해 열심히 찍어주는 박경민 작가. 과연 어떤 사진이 나올까요? 야, 전문가가 찍어주니까 그 어려운 인생샷도 달라 보이네요. 야, 이거 진짜 기가 막히네요, 진짜로. 그런가요?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네네네. 이거 찍으실 때 좀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찍으신 거예요? 장독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장독을 패턴으로 배경으로 놓고 인물을 앞쪽에 배치해서 인물이 좀 더 부각되게 촬영을 진행을 했죠. 첫 번째 인생샷 꿀팁은 배경보다는 인물에 집중하라. 그렇죠. 다음으로 간 곳은 수목원입니다. 숲과 아름드리 나무가 맑은 날씨와 만나 더욱 빛이 납니다. 맑은 날씨 덕분에 좋은 사진이 기대되는데요. 근데 오늘 보면은 작가님 여기 배경도 좋고 햇빛도 지금 쨍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날에 그냥 막 탁 찍어도 사진 잘 나오겠어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요? 햇빛이 세면은 빛이 좋긴 한데요. 네. 빛을 마주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 인상이 이렇게 찌푸리게 되고 그다음에 밝고 어둠의 차이가 너무 극명하게 날 수도 있죠. 어떻게 서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지금 햇빛이 이쪽에 있으니까 동아 씨 앞쪽으로 한번 볼까요? 네. 그러면 햇빛은 동아 씨의 머리 뒤편 쪽에서 동아 씨를 바라보고 있고 촬영자는 앞에서 동아 씨를 찍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빛과 동아 씨가 좀 더 드라마틱하게 나올 수가 있죠. 저는 해를 이렇게 마주보고 찍어야 잘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그거하고 조금은 다를 것 같아요.
작가님 말대로 햇빛을 등지고 사진을 찍는 두 사람. 과연 어떻게 나올지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와, 사진이 정말 멋지네요. 약간 좀 미심쩍은 게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아니, 작가님이 이렇게 훌륭한 장비들이 있지만 사실 저희는 그게 잘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장비가 좀 없어도 네. 좀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는 그런 꿀팁은 없을까요? 있죠. 우리가 모두 갖고 있는 핸드폰. 핸드폰으로 사진 많이 찍으시잖아요. 네, 저도 이쪽 짜라. 있죠. 네. 여기서 사진을 이제 찍으실 때 피사체를 꾹 누르게 되면은 창이 하나 열리거든요. 네. 그걸로 밝고 어둠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밝기 조절은 안 하고 촬영을 하는데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둡게. 여러분들 두 사진의 차이점 보이시죠? 이번에는 핸드폰만 이용해서 인생샷 도전을 해보는데요. 전문 장비가 아니어도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스마트폰으로도 인생샷이 나올 수 있을까요? 와우, 이거 대박이다. 이거 대박 진짜. 와. 아, 그런가요? 다른 건 모르겠고요. 구도에 많은 집중을 했죠. 보통 분들은 피사체를 가운데 놓고 찍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죠. 모델분들을 화면을 3등분 하면은 나오는 네 꼭지점이 있거든요. 네. 그걸 확률분화선이라고 하는데 네. 거기에 피사체를 놓게 되면 안정된 구도로 예쁘게 나올 수 있죠. 아,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좀 몰려 있는 거구나. 네, 그렇죠. 아, 대박입니다. 다 보내주세요, 저한테. 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금강줄기를 따라 시원한 가을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이곳에서는 과연 어떤 인생샷이 나올까요? 여기가 오늘 마지막 장소거든요. 아, 네. 여기서는 좀 어떻게 하면 사진을 잘 찍을 수 있을까요? 이곳은 넓은 곳에 바람개비가 있네요. 네. 우리도 바람개비가 되어서 같이 동행해서 한번 찍어보면 느낌이 살 것 같아요. 아, 바람개비에 대해서? 네네. 이렇게 한번 돌아가지고. 이번에는 바람개비 소품을 이용해서 사진을 한번 찍어봅니다. 가봐볼까요? 오, 동아 씨의 포즈가 처음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졌어요. 와, 미쳤다 진짜 이거. 와, 뭐예요 이거? 아니 이게 지금 저지만 네네. 가능하면 이 사람 저 소개받고 싶어요. 아, 그런가요? 네, 제가 그 정도로. 어쨌든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좀 네. 꿀팁을 많이 배웠잖아요. 네네네네. 제가 작가님을 한번 아하. 찍어드려도 될까요? 아, 네, 그럼요. 헤이, 좋다. 오케이. 자, 카메라. 오른쪽 한번 볼까요? 오른쪽 살짝. 좋아요. 아, 좋아. 아, 애절하다. 갖고 싶지만 가질 수가 없어. 하루 종일 같이 다니면서 배워보니 동아 씨의 사진 실력도 부쩍 늘었습니다. 저 같으면 조금 더 클로즈업 해서 이렇게 찍었을 것 같아요. 아, 전반적으로 사진이 너무 좋아졌어요. 아, 그래요? 네네네. 아, 제가 사진을 잘 찍는 사람이 아닌데 이게 선생님 가르침 덕분에 잘 찍게 되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 노출, 구도, 소품 이 세 가지만 활용하면 여러분들도 인생샷 건지는 거 어렵지 않아요. 인생샷 안 나온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전문가가 알려준 꿀팁만 잘 활용하면 누구나 인생샷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도전해보세요. 땅에서 얻는 가치를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이들이 있습니다. 허리도 많이 아프고 그다음에 땀도 많이 나서 힘든데 자라난 작물들 보면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저는 농사가 아니라 새로운 생활을 하나 배우는 거라 생각을 해요. 청소년 농부들의 유쾌한 성장일기 지금 시작합니다. 광주 동구 충장로 빼곡한 빌딩 숲 사이로 아주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웬 텃밭이지? 궁금한 분들 많을 텐데요. 그리고 장갑 끼십시오. 장갑 끼고 가방 갖고 나갑시다. 네, 저기 양파 신고 흰색 양파 심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기 양파는 이쪽 발에다 심을 거예요. 이색 텃밭의 정체, 세상에서 가장 느린 식당이라는 방과후 프로젝트입니다. 우리가 보통 음식을 집에서 어머니가 해주시지 않는 이상 친구들은 많이 사 먹잖아요. 자기가 먹는 음식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려면 이렇게 농사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음식의 재료를 직접 심고 기르는 과정을 통해 건강한 먹거리의 소중함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청소년 도시 농부들이 길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자기가 손수 길러서 먹는 음식에 대한 기쁨,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그런 것들을 좀 얻어갔으면 좋겠고요. 또 내가 어디를 가든 먹고 살 수 있겠구나. 도심과 텃밭, 아이들과 농사. 조금은 낯선 풍경이지만 아이들은 땅을 놀이터 삼아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심고 있는 거예요? 양파 무동이요. 한 해 농사를 열심히 짓다 보면 몸에 좋은 생각이 자연을 걸음 삼아 쑥쑥 자라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여기를 요리를 하려 왔는데 사람들이 요리에 대한 재료가 제일 중요하다 한 적이 많아가지고 여기 요리랑 도시농부라는 뭐라 해야 되지? 좀 색다른 조합이잖아요. 이 시내에서 저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보려고 하니까 제가 너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리도 하고 식재료도 배워보자 하는 마음에 오게 되었습니다. 19살인데 제가 자연 친화적인 삶을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중학교 때도 제가 학교에서 텃밭 동아리를 했고 그냥 이런 초록초록한 작물들을 보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평안한 마음을 가져요. 낯설기만 한 농사일이지만 아이들에겐 의미가 남다릅니다. 나를 찾아 떠나는 텃밭 여행. 그 매력에 제대로 빠졌는데요. 작물들이 잘 자란 게 정성으로 키운 보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솜씨발이 좀 해볼까요? 직접 심고 기른 재료로 요리를 하면서 좋은 음식이란 뭘까 고민합니다. 원래 요리 좋아하세요? 네, 저 요리 좋아해가지고 고등학교도 조리고에서 나왔어요. 모종 심기부터 수확까지 제 손을 거치지 않은 게 없기에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듭니다. 구수한 냄새가 여기까지 느껴지는데요. 우리 학생들 점심 딱 준비할 때는 어떤 마음이세요? 맛있게 먹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요. 드디어 완성! 와, 실력이 정말 제법이죠? 농사를 짓는 것만큼 식사 시간이 즐겁다는 아이들. 땀 흘려 일하는 가치를 알기에 더 맛있을 수밖에요. 사 먹을 때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먹는데 저희가 직접 기른 작물들로 요리해가지고 먹으니까 뭔가 약간 몸이 건강해지고 약간 좀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전 여기 원래 오기 전에는 되게 몸이 쇠약했고 그런 거 건강도 신경을 잘 안 썼었는데 여기 와서 음식을 배우다 보니까 건강에도 신경을 쓰게 돼가지고 지금 이제 밥에 먹을 때 대한 식재료에 대한 그런 것도 신경 쓰다 보니까 건강도 같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맛있는 밥을 먹은 뒤 우리 친구들 특별한 체험에 나섰습니다. 이건 탈곡하는 체험인데 여기 저기 논에서 우리가 직접 수수한 멧돼지 찰로 이렇게 홀테라는 기구를 사용해서 탈곡을 하는 거예요. 논에서 자란 벼가 쌀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탈곡을 마친 지푸라기로 새끼줄을 꼬아보는데요. 이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네요. 쌀이다. 일상생활에서 접해보지 못했던 새끼꺼기나 이런 것들을 하니까 좀 새롭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아래가 되잖아요. 이게 되라니까, 이게. 직접 보고 만지면서 아이들은 자연에 좀 더 가까워집니다. 오늘은 특별한 행사가 열리는 날. 아침부터 텃밭에서 싱싱한 채소를 수확하느라 분주합니다.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한데요. 세팅 다 해놓고 총 몇 개인지 세놓고 잘 만들었죠. 맛을 보기 전에 모르지. 그런데 무슨 날이에요? 도시 농부들이 본인들이 키운 작물들 그리고 키운 작물들로 만든 물건들 또 그 물건들 외에도 무슨 수공예품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나와서 함께 나누는 그런 장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쁘기만 한 채소보다는 건강한 채소들을 내어놓습니다. 작은 텃밭의 도시농부들은 직접 키운 채소들을 소담이 담아내 하나하나 정성스레 선보이는데요. 과연 이 친구들이 이후에 어떻게 농촌이라든가 농사의 환경들을 좀 바꿔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들을 들기도 하고 응원합니다. 여기요, 5개. 와, 우리 친구들 음식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재배부터 요리까지 직접 해낸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귀농이 꿈이에요. 제가 땅도 사고 제가 지은 집에서 직접 살고 이렇게 좀 안 빈낙도하는 삶, 자연에서 안 빈낙도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건강한 땅의 가치를 알고 값진 먹거리를 알리는 청소년 도시농부. 앞으로도 멋진 활동하길 응원할게요.